권영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철 기자도 뭐 밤에 바쁘셨죠? 네, 뭐 선거 결과를 지켜보다가 이번에는 워낙 여러 곳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참 봐야 될 곳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특히 어느 지점에 오늘 기자 수첩은 주목하셨습니까? 교육감 선거 조금 전에 언급하신 역시. 그 부분인데요. 예. 이 지방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 보수 성향 3명, 중도 성향 1명, 13대 3대 1입니다. 예.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른바 앵그리맘으로 불리는 학부모들이 교육의 변화를 열망이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앵그리맘들 왜 진보 성향 교육감을 선택했을까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선택했을까? 예. 사실은 이렇게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압승할 거라고는 예상한 사람 별로 없죠. 진보 진영에서도 17개 중에 절반이 조금 넘는 9개. 그러니까 이게 시도 광역단체장하고 같은 9개 정도 당선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3곳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상당히 압승을 한 것이죠. 그러게요. 특히나 그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출마한 지역은 17개 중에 15곳입니다. 대전은 진보 진영 후보의 단일화가 불발됐고 그래서 중도 성향 후보가 당선이 됐죠. 예. 그리고 경북은 후보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15곳의 후보를 냈는데 13곳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86.6% 거의 뭐 싹쓸이라고 표현할 정도죠. 자, 왜 이렇게 진보 교육감들이 압승한 것이냐, 많이 당선된 것이냐, 분석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대략 5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여파, 두 번째는 선거 구도에서 단일화를 이제 진보 진영의 단일화, 세 번째는 투표 방식의 변화, 네 번째는 시대 상황의 반영, 다섯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감의 반영이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방 수긍이 되네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학부모들이 어떤 정권 심판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인데 정교조 이현 정책실장의 얘기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단원고의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런 학부모들이 교육만큼은 변해야 한다. 그런 열망이 선거에 반영된 게 아닌가. 앵그리맘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건 학부모들이 각성이 있었다. 예.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도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선거 구도라고 이게 하셨나요? 이제 단일화 이런 얘기인데 예. 서울교육감 후보가 조희연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가 사실은 뭐 3등 아니었습니까? 선거 전까지는. 그렇죠. 3등도 하고 4등도 했어요. 사실 꼴찌도 여러 번 했어요. 여론조사에서. 예, 그런데 보수 진영은 문용인 현 교육감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했지만은 고성덕 후보가 처음부터 인지도를 바탕으로 1위를 달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처음부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였고 물론 고성덕 딸 캔디고의 페이스북 글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영향을 줬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은 이 부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이라면 이희범 사무총장이 선거구도 자체가 보수 진영에 불리했다. 예. 진보 보수가 각각 35% 정도의 고정표를 갖고 있다고 볼 때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많은 후보를 내고도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은 처음부터 망상이었다. 그렇게 분석할 정도. 결국 보수가 단일화 못한 것 예. 이것도 크게 작용. 예. 세 번째 이유는 뭐를 꼽습니까? 투표 방식의 변화인데요. 2010년 교육감 선거는 이른바 로또 선거라고 했는데 예. 교육감들은 기호는 없었지만은 맨 처음에 있냐 두 번에 있냐에 따라서 1번은 새누리당, 2번은 새정치연합 이렇게 인식을 가질 법했는데 예. 선거구마다 후보가 달라집니다. 표심이. 그래서 사람의 이름과 정책을 볼 수밖에 없었다. 자기 이름으로 선거를 해야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찍는 진보 진영 후보는 사람들이 알고 가지만은 그 어르신들이 많은 노인층에서는 후보 이름보다는 기호를 보고 하다 보니까 뽑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는 근데 기호도 안 붙고 번호도 안 붙고 그냥 오로지 이름 보고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유리했을 거다. 예, 그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이 교육감 후보는 기호도 없고 선거 운동 기간도 짧아서 일반 교육감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아까 시대 상황이라고 하셨나요? 이게 좀 세월호 참사 영향과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순천향대 권혁은 교수가 그런 분석을 합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건 시대 상황의 반영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가만히 있으라의 아픔은 학교가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고 이에 대한 반성의 결과다. 네. 경쟁 일변도의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심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셨어요. 이 정부에. 문용린 현 서울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멘토. 그렇죠. 예, 그리고 교육 정책을 디자인한 인물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참패를 했다. 예. 여론조사에서는 고성도 후보에 뒤졌었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보 성향 후보인 조인 후보에게 졌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 이런 혹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 교육 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멘토인 문용린 후보의 낙선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사실 박근혜표 교육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그 정책으로 승부를 걸었죠. 그랬어요. 지난 19일 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교육복지 확대, 혁신 학교 확대 및 학교 혁신의 보편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반대 및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등 3대 주요 공약을 내세우게 됐거든요. 특히 그 혁신 학교 부분에서 이 학부모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렸어요.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 학교를 아예 없애겠다고 했고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혁신 학교를 키우겠다고 했고 근데 민심은 학부모들의 바닥 민심은 혁신 학교가 좋다 쪽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런 그렇죠. 것들 파악하는 데서 좀 보수 진영이 둔했던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전교조를 비판하는 데 주로 할애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기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전교조 얘기 지금 하셨습니다만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들이 당선이 많이 됐어요. 예. 아까 그 윤석재 기자가 언급을 했지만은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로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압승이라고 제목을 뽑을 정도니까요. 그렇게까지요? 예. 그러니까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고 시도 지부장을 역임한 사람이 8곳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당선이 된 거죠.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세종이 다 전교조 교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민교협,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 출신이고요. 이수호 초대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지부장이나 해직교사 출신이 대거 교육감에 당선된 것은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25년간 전교조는 과격하다, 빨갱이다는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켜본 바 전교조 출신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교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들어간 거 아닌가. 이제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군요. 어쨌든 여야 아까 누가 그러셨잖아요. 강남, 강북, 경상도, 전라도 여야 이런 문제 아니다. 특히 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잘 뛰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